그날 아침, 나는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들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오늘 밤 호텔에서 사랑의 발신자는 그의 회사 후배였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니 무너지지 않았다. 그냥 차갑게 얼어붙었다. 넌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지은아. 내가 없어도 남편 민호가 작년 결혼기념일에 한 말이었다. 그때는 장난처럼 들렸지만 지금 보니 그건 예언이었다. 아니, 위협이었다. 내가 CEO로 바쁜 동안 그는 나를 배신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거다. 나는 그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출근했다.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왜 나지? 왜 지금? 우리 결혼 8년, 나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민호는 안정된 직장인으로 만족했다. 그런데 그 안정이 그를 지루하게 만들었나? 아니, 그건 핑계다. 그는 그냥 약했다. 약한 남자가 강한 여자를 견디지 못하는 건 한국 사회의 흔한 이야기다.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왔다. 평소처럼 웃으며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피곤해 이 그 한마디로 대화를 끝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게 그의 스타일이었다. 불편한 건 피하는.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복수. 아직 아니었다. 먼저 견뎌야 했다. 이 고통을 삼키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왜냐하면 서두르면 모든 걸 잃을 테니까. 다음 날 나는 민호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회사 IT팀에 부탁해 그의 금융기록을 파헤쳤다. CEO의 특권이었다. 거기 있었다. 비밀 통장. 매달 500만 원씩 이체되는 돈, 호텔 비용, 선물, 여행. 그 후배와의 모든 증거가 숫자로 새겨져 있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차가운 웃음. 이게 내 가치인가, 민호야?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관찰했다. 민호의 일상을. 출근 시간, 점심 상대, 퇴근 후 핸드폰을 만지는 습관. 그는 똑똑했다. 메시지를 지우고 통화를 피하고 증거를 숨겼다. 하지만 나는 더 똑똑했다. 내 회사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곳이다. 데이터를 읽는 건 내 전문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아내 역할을 했다. 저녁 식사 준비, 주말 산책.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다. 왜 복수하지 않느냐고? 아직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다. 나는 민호의 약점을 찾았다. 그의 회사 중견 기업, 상사가 깐깐한 곳 후배 여자는 야심차 보였다. 그녀의 소셜 미디어를 뒤졌다. 야심, 허영, 불안. 그게 그녀의 핵심이었다. 나는 자정에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다. 민호의 잠든 얼굴을 보며 타이핑했다. 계획의 첫 단계, 정보 수집. 그의 이메일, 소셜 계정. 해킹은 아니었다. 그냥 추측과 사회공학. 그의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얼마나 로맨틱한가. 그리고 깨달았다. 임랭은 나를 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상처를 파고들었다. 매일 아침 그의 얼굴을 보는 게 고문이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나는 자문했다. 이걸 견디면 뭐가 남아? 생존. 그리고 복수. 2달째 나는 변화를 느꼈다.
감정이 무뎌졌다. 민호의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완벽한 아내로. 회사에서 나는 더 날카로워졌다. 직원들이 눈치챘다. 대표님,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그들은 몰랐다. 이 미소 뒤에 숨긴 분노를. 민호의 비밀 통장을 추적하며 그의 지출 패턴을 분석했다. 호텔은 강남의 한 곳, 고정. 선물은 명품 가방, 주얼리. 후배 여자의 취향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알았다. 수진. 28살, 야심만만한 마케터. 민호의 상사 아들 친구와 연결된 네트워킹의 달인. 나는 수진의 프로필을 봤다. 그녀의 게시물, 성공 스토리, 파티 사진. 하지만 댓글을 읽으니 불안이 보였다. 언니, 언제 승진해? 그런 댓글에 그녀는 과도하게 반응했다. 약점, 인정 욕구. 계획이 세워졌다. 첫 번째 움직임, 민호의 회사에 익명 제보. 아니, 아직 아니었다. 더 기다려야 했다. 나는 민호와의 대화를 늘렸다. 요즘 회사 어때? 그는 피곤하다고 했다. 상사가 깐깐해서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 상사가 내 대학 선배라는 걸 그는 몰랐다. 밤에 나는 꿈을 꿨다. 민호가 웃으며 수진과 사라지는 꿈. 깨어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닦아냈다. 눈물은 약점이다. 대신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견뎠다. 내일은 더 강해질 거다. 자조였다. 하지만 필요했다. 살아남기 위해. 3달째 나는 행동했다. 민호의 비밀 통장에서 돈을 빼는 건 쉽지 않았다. 대신 그의 카드 명세서를 회사 감사팀에 넘겼다. 익명으로 온 자료예요. 감사팀은 민호의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다. 작은 연결. 민호가 집에 와서 짜증을 냈다. 회사에서 감사 들어온대. 이상해. 나는 걱정하는 척했다. 괜찮을 거야.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다. 이게 나인가? 복수가 나를 바꾸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봤다. 눈이 차갑다. 너는 이제 괴물이야. 스스로 말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랭이 나를 죽일 뻔했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민호의 회사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의 지출 일부가 문제시됐다. 개인 비용을 회사 카드로 썼어. 상사가 물었다고 했다. 민호는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내가 심은. 집에서 그는 불안해 보였다. 지은아, 요즘 이상해. 회사에서 누가 나를 노리는 것 같아. 나는 위로했다. 상상일 거야. 하지만 눈을 피했다. 죄책감이 들었다. 아니, 만족감이었다. 복잡했다. 나는 수진을 관찰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업데이트, 새로운 프로젝트, 기대돼. 하지만 댓글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민호와의 관계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똑똑했다. 결혼한 남자를 선택한 건 계산이었다. 민호의 안정성을 이용해 자신의 커리어를 키우려 한 거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수진의 상사는 민호의 상사와 경쟁 관계였다. 회사 내 정치. 나는 내 네트워크를 이용했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 수진의 상사를 만났다. 요즘 젊은 직원들 어때? 캐주얼하게 물었다. 그는 불평했다. 야심차지만 충성심이 부족해. 그 말을 힌트로 삼았다.
수진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너의 비밀이 알려질 거야? 조심해.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는 민호에게 메시지 보냈다. 내가 해킹한 계정으로 봤다. 오빠, 이상한 메일 왔어. 무서워. 민호는 더 불안해졌다. 나에게 털어놨다. 후배가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 나는 동정하는 척했다.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그들의 관계가 균열나기 시작했다. 내 심리가 변했다. 처음엔 고통을 삼키는 게 힘들었다. 이제는 즐기기 시작했다. 관찰하는 재미.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쾌감.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공허가 밀려왔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파괴, 자문했다. 답은 없었다. 4달째,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민호의 비밀 통장을 공개적으로 노출할 수 없었다. 법적 문제. 대신 그의 친구들에게 힌트를 줬다. 우리 부부 모임에서. 민호 요즘 돈 많이 쓰네. 장난처럼 말했다. 친구들이 웃었지만 씨앗이 심어졌다. 민호의 친구 중 하나가 물었다. 얘야, 너 요즘 뭐 해? 통장 봤어. 민호는 화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불신이 생겼다. 그는 점점 고립됐다. 수지는 더 불안해졌다. 그녀의 게시물 힘든 하루 댓글에 민호가 좋아요를 눌렀다. 실수였다. 나는 캡처했다. 나중에 이용할. 나는 회사에서 더 집중했다. 내 회사는 성장 중이었다. 민호의 배신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대가로 감정이 사라졌다. 직원들에게 더 냉정해졌다. 실수하면 나가 그런 말들이 나왔다. 집에서 민호와의 대화가 줄었다. 그는 눈치챘다.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해. 나는 피했다. 바빠. 사실이었다. 복수 계획에 바빴다. 5달째, 첫 번째 큰 타격. 민호의 회사에서 승진 심사가 있었다. 나는 내 연결망으로 그의 상사에게 정보를 흘렸다. 민호 씨, 개인 생활이 문란하다고 들었어요. 증거 없이, 소문으로. 상사는 민호를 불렀다. 요즘 소문이 안 좋아. 민호는 부정했다. 하지만 승진은 물 건너갔다. 집에 와서 그는 술을 마셨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울먹였다. 나는 안아줬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지게 시작이야 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후회했다. 민호의 약한 모습이 나를 흔들었다. 멈출까? 하지만 아니었다. 임랭이 나를 죽였듯 이제는 행동이 나를 살리고 있었다. 수지는 민호를 압박했다. 오빠, 우리 관계 때문에 그런가? 민호는 부정했지만 균열이 커졌다. 그녀는 똑똑했다.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날 거다. 더 강한. 관찰 결과 회사 상사 아들과 가까워졌다. 완벽했다. 그걸 이용할 수 있었다. 6달째, 나는 민호의 핸드폰을 다시 봤다. 수진과의 메시지, 끝내자. 민호는 애원했다. 제발. 그녀는 차갑게 거절했다. 민호는 무너졌다. 집에서 울었다. 지은아, 나 잘못했어. 고백할 뻔했다. 하지만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일 있었어?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게 그의 실수였다. 내 마음이 변형됐다. 공감이 사라졌다. 대신
냉정한 논리가 자리 잡았다. 이게 사회야. 약한 자는 도태돼. 민호의 무너짐이 시작됐다. 승진 실패 후 회사에서 그의 평판이 떨어졌다. 소문이 퍼졌다. 민호 씨, 여자 문제 있대. 내가 심은 씨앗이 싹 텄다. 집에서 그는 침묵했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아내였다. 아침밥 차려주고 세탁하고. 하지만 그 안에 독이 스며들었다. 수지는 새 남자와 가까워졌다. 상사 아들. 야심에 맞는 선택. 나는 그녀의 소셜을 통해 확인했다. 파티 사진, 미소. 하지만 눈에 불안이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두 번째 이메일을 보냈다. 너의 과거가 드러날 거야? 민호와의 모든 것. 그녀는 패닉했다. 민호에게 연락했다. 누가 우리를 노려. 민호는 모른다고 했다.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 민호는 술에 빠졌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취해 잠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피로가 쌓였다. 복수가 나를 갉아먹었다. 7달째, 민호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 그의 부서가 타겟. 나는 내 네트워크로 압력을 넣었다. 민호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상사가 동의했다. 민호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집에 와서 무너졌다. 지은아, 나 실직했어. 울었다. 나는 안아줬다. 내가 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잃은 게 이게 다냐 생각했다. 그의 친구들이 멀어졌다. 소문 때문에. 민호, 요즘 안 보이네. 모임에서 빠졌다. 고립됐다. 수지는 승진했다. 새 남자 덕분. 하지만 나는 그녀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회사에 익명 제보. 수진 씨, 상사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 증거는 민호와의 메시지 캡처. 그녀의 상사가 조사했다. 그녀는 부정했지만 평판이 떨어졌다. 승진이 취소됐다. 그녀는 민호를 탓했다. 다 내 탓이야. 민호는 더 깊이 떨어졌다. 재취업이 안 됐다. 업계 소문 때문. 그는 나에게 의지했다. 지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이러니했다. 내 심리가 뒤틀렸다. 복수가 쾌감이 아니라 습관이 됐다. 하지만 도두가 생겼다. 이제 그만할까? 하지만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8달째, 민호의 비밀 통장을 공개했다. 아니, 공개되지 않게 만들었다. 그의 돈이 사라지게. 해킹이 아니라 법적 방법. 내 변호사에게 상담. 이혼 준비 중이에요. 민호는 통장을 확인하고 패닉했다. 돈이 어디 갔어? 은행에 문의. 하지만 추적되지 않았다. 내가 숨긴. 그는 나를 의심했다. 지은아, 너 알아.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수지는 회사에서 압박받았다. 그녀는 똑똑했다. 반격을 준비했다. 내 회사에 익명 제보. 대표님의 남편 문제.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제보를 차단했다. 긴장됐다. 그녀가 나를 노릴 줄 알았다. 복수가 위험해졌다. 9달째, 민호가 고백했다. 지은아, 나 잘못했어. 수진과 울면서 말했다. 나는 차갑게 들었다. 알아. 그의 눈이 커졌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나는 말했다.
그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하지만 나는 일어났다. 생각해볼게. 그날 밤, 나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세웠다. 이혼. 하지만 단순히 끝내지 않았다. 그의 모든 걸 빼앗을. 내 인성이 사라졌다. 공감 대신 계산만 남았다. 이게 나인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해요. 말했다. 민호의 배신, 재정 문제. 나는 유리했다. 민호는 애원했다. 지은아,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의 눈에 계산이 보였다. 내 재산을 노렸다. 그는 똑똑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지는 반격했다. 그녀의 새 남자를 이용해 내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 파트너십 취소 위협. 나는 대응했다. 그녀의 과거를 공개. 아니, 소문으로. 그녀의 회사에서 그녀를 해고했다. 평판 문제 그녀는 무너졌다. 소셜미디어 삭제. 사라졌다. 민호는 알았다. 수진이, 내가 한 거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는 의심했다. 긴장감이 집안을 채웠다. 10달째 이혼 소송 시작. 법정에서 민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좋은 변호사, 그의 친구 도움. 하지만 나는 더 강했다. 증거를 제시했다. 그의 비밀 통장, 메시지. 판사는 나에게 유리했다. 민호는 재산 분할에서 거의 아무것도 못 받았다. 그는 파산 직전. 집을 나가며 그는 말했다. 너 괴물이야. 그 말이 나를 찔렀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너부터 시작했어. 수지는 민호를 찾아왔다. 다 내 탓이야. 싸움.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들의 파괴가 내 작품이었다. 하지만 나는 잠을 못 잤다. 악몽. 민호의 얼굴, 수진의 눈물. 이게 정의인가? 자문했다. 아니었다. 그냥 복수. 11달째, 민호는 재취업 시도. 하지만 업계에서 블랙리스트. 내 영향력 때문. 그는 알바를 했다. 카페 서빙. 그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나는 회사에서 성공했다. 매출 증가. 하지만 공허했다. 친구들이 물었다. 이혼 후 어때? 좋아, 거짓말. 수지는 해외로 도망쳤다. 새 시작. 하지만 나는 그녀를 놓쳤다. 그녀의 새 삶에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똑똑했지만 나는 더 집요했다. 민호는 나에게 연락했다. 용서해, 무시했다.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내 심리가 최악이었다. 텐렌이 자연스러워졌다. 도두가 사라졌다. 이게 끝인가? 아니었다. 12달째, 최종 타격. 민호의 사회적 죽음. 그의 가족에게 진실을 알렸다. 아들아, 내가 어머니가 울었다. 민호는 고립됐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아니었다. 복수가 나를 속박했다. 이혼 후, 민호는 사라졌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 알바 생활. 그의 소셜미디어, 침묵. 나는 관찰을 멈추지 않았다. 습관됐다. 그의 일상을 추적. 그는 변했다. 마른 몸, 피곤한 눈. 수지는 돌아왔다. 한국에서 새 직장.
하지만 평판 때문에 어려움. 그녀는 민호를 탓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들은 다시 만났다. 적으로. 싸움. 나는 그걸 알았다. 해킹된 계정으로. 내 삶은 성공적이었다. CEO로서. 하지만 밤에 혼자. 이게 행복인가? 아니었다. 복수가 공허를 남겼다. 한 해가 지났다. 민호는 재기 시도. 새 사업. 하지만 실패. 내 방해 때문. 은행 대출 거부. 내 연결망. 그는 나에게 왔다. 왜 아직도? 물었다. 나는 차갑게. 내가 시작했어. 그의 눈에 증오. 너도 잃었어. 내 인성을. 그 말이 맞았다. 수지는 포기했다. 시골로 내려감. 가족과. 그녀의 야심이 꺾였다. 나는 변했다. 회사에서 냉정한 리더. 직원들 두려워함. 대표님 무서워. 내 내면 갈등. 멈춰야 해. 하지만 못했다. 복수가 나의 일부 됐다. 2해째. 민호의 최후. 그는 자살 시도. 병원에. 나는 알았다. 뉴스. 방문했다. 그의 약한 모습. 지은악 속삭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나왔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죽인 거야.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선택. 수지는 알았다. 나를 고소하려 함. 하지만 증거 없음. 그녀는 똑똑했지만 패배. 내 인성이 돌아올까? 모름. 민호는 회복됐다. 하지만 변했다. 거리에서 노숙자처럼. 그의 삶 끝. 나는 계속 살았다. 성공. 하지만 혼자. 수지는 새 삶. 하지만 상처. 내 복수 끝났다. 하지만 나도 끝났다. 이게 정의였을까?